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의 겨울철 최대 고민 중 하나인 한국 아파트 난방비 절감. 그 중에서도 고차원적인 절감 팁들을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히 보일러를 끄고 내복을 입는 수준을 넘어 여러분의 난방비 고지서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겨울이 되면 난방비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따뜻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과 지갑 사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그 갈등에서 벗어나 현명하게 에너지를 관리하고 동시에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난방 관리의 지혜를 함께 찾아봅시다. 첫 번째로 난방비 절감의 기본 중의 기본, 바로 실내 온도 관리입니다. 다들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가 20도라는 건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 20도라는 기준에서 단 1도만 낮게 설정하더라도 에너지 소비량을 무려 7%나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매일 21도로 설정했던 난방을 20도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큰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하지만 무턱대고 온도를 너무 낮추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고 감기 등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체감 온도는 높이면서 실내 온도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따뜻한 실내복과 수면 양말, 핫팩, 담요, 방석 등 다양한 보온 용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옷차림은 몸의 열 손실을 줄여주고 핫팩이나 담요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차단하며 아늑함을 더해줍니다. 심지어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말이 겨울에는 난방비 절약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재미있는 비유가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내 온도가 아닌 온수 온도로 난방을 조절하는 보일러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55도 내외로 설정하여 가동하는 것이 가장 에너지 효율적입니다. 너무 높게 설정하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로 이어지고 너무 낮게 설정하면 난방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니 이 황금 온도 범위를 꼭 기억하시고 보일러 설정을 확인해주세요. 온도 조절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난방열이 외부로 한치의 틈도 없이 새나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하는 단열 강화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난방을 해도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창문을 통한 열 손실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전체 열 손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겨울철 창문에 뽁뽁이, 즉 에어캡을 부착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선택이 아닌 겨울철 필수템이 된 지 오래입니다. 에어캡은 창과 실내 공기 사이에 단열층을 형성하여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여기에 더해 두꺼운 암막 커튼이나 방음 커튼을 쳐서 외부 찬 공기를 한 번 더 막아주고 실내 온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이중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커튼은 낮에는 여러 햇볕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밤에는 닫아 단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은 아무리 보일러를 돌려도 실내 온도를 좀처럼 올리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 됩니다. 미세한 틈새라도 끊임없이 찬 공기를 유입시켜 실내 온도를 떨어뜨리죠. 따라서 창문과 문틈에 문풍지를 꼼꼼하게 부착하여 이러한 틈새 바람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문풍지가 나와 있으니 여러분의 창문과 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설치해보세요. 이 작은 작업만으로도 외풍을 차단하여 체감 온도를 크게 높일 수 있고 에너지 절약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실내 바닥에 러그나 매트를 깔아 발에서 빼앗기는 열을 차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열은 발을 통해 가장 많이 그리고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훈훈하게 느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꺼운 카펫은 층간 소음 방지에도 도움을 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하지만 매우 중요한 적절한 환기입니다. 추운 겨울철 환기하면 따뜻하게 데워놓은 실내 온도가 떨어져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올까봐 꺼려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환기는 실내 습도 조절을 통해 결로 현상을 방지하고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며 오히려 에너지를 절약하는 역설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오염된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면 실내 습도가 높아져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환기 시에는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고 짧게 그리고 자주 공기가 통하게 하는 마통풍 방식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염된 실내 공기가 빠르게 외부로 배출되고 신선한 공기가 유입됩니다.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난방을 아주 약하게 틀어놓고 환기하면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필요한 환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너무 오래 환기하면 실내 온도를 크게 떨어뜨려 난방 부하를 증가시키고 심한 경우 결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1회 환기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하며 하루에 2 내지 3회 정도 짧고 굵게 자주 환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난방 효율을 높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난방 설비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한 번의 투자로 장기적인 난방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주기적으로 난방 설비 배관을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난방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의 난방 배관 내부에는 녹물이나 슬러지, 케일 등이 쌓여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열 전달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이 스케일을 제거하면 난방수가 원활하게 순환되어 보일러가 더 적은 에너지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배관 청소는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앙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아파트라면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아파트 단지 전체의 난방 효율은 중앙 기계실 보일러의 성능에 크게 좌우됩니다. 중앙 기계실 보일러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기가스 일산화탄소 값과 과잉 공기량을 측정하여 적정 공기비를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보일러 연소 효율을 최적화하는 과정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효율 개선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입주민 전체의 난방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일러 급수 온도를 상승시키거나 배기가스 폐열 회수 장치나 응축수, 회수 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도 난방 효율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고급 기술적 방법들입니다. 배관에서의 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재를 꼼꼼하게 감싸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난방수가 이동하는 동안 열을 잃지 않도록 파이프라인의 단열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수기 작동 상태 점검 등 보일러 수질 관리는 난방 설비의 수명을 늘리고 일정한 효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질이 좋지 않으면 배관 내부 오염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번째,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타 팁들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은 외출 모드로 설정하거나 개별 난방 밸브가 있다면 해당 방의 난방 밸브를 잠그고 방문을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하게 난방되는 공간을 줄여 전체적인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난방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가동할 때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실내 습도가 높아지면 공기 순환이 더욱 활발해지고 물의 높은 비열 덕분에 실내 공기가 열을 더 오래 간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난방 효율을 상승시키는 동시에 건조한 겨울철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여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가습기는 단순히 가습 효과를 넘어 난방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혹시 난방비 지원 사업을 받아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부나 지자체 또는 민간 단체에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굿네이버스가 함께하는 겨울철 난방비 지원 사업인 사랑5엔 난방비와 같은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관련 정보를 꾸준히 찾아보면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의 정보이긴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등 여러 기관과 손잡고 민관합동 난방효율 개선 지원반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난방효율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점검 및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중앙 난방 방식 공동주택의 경우 전문가가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난방 설비의 안전 검사 및 효율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육안으로는 알 수 없는 미세한 열 손실 지점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대별, 단지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은 매년 겨울철마다 새롭게 진행되거나 확대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관련 소식을 꾸준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겨울철 난방비 절약, 당신의 에너지 센스라는 슬로건 아래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난방비 절약 행동 요령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가정과 상업시설 모두에서 온도주의 캠페인을 추진하며 실내 적정 온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난방비 절약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지원 사업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으니 여러분도 이러한 유용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똑똑하고 현명하게 난방비를 절약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고급 정보들을 잘 활용하시면 올겨울 난방비 고지서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절약을 넘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로 더욱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절약으로 이어지는 만큼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꼭 기억하시고 실생활에 꾸준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고 아늑한 겨울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 아파트 난방비 절감 고급 정보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